대변인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브리핑 자료 작성,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 처리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가 가능토록 대변인실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 효과를 기반으로 한 매체 선정, 예산액 배분으로 노정의 정책이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관은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일정을 우선시하는 사업 추진, 의원의 편의성을 고려한 자료 시스템 정비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의 비서실로 전락한 대외협력팀의 업무 분장에 대해 재조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는 경기도민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국비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국회와의 소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개선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비서실장 안정권 실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가 2년 3개월여 동안 호남을 몇 번 방문하셨죠? 12번 방문했습니다. 2달에 한 번꼴로 지금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 아닙니까? 우리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안 하고 자꾸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참견을 많이 하세요. 그 정책이, 그 일들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일들일까요? 우리 정무수석 윤준호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 몇 명이 모르죠? 경기도의원 몇 명입니까? 도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행감장에 나왔어요? 정무수석이 뭐하는 자리예요? 신봉훈 우리 증인 정책수석 질의하겠습니다. 북부 대개조를 우리 도지사께서 또 꺼내셨습니다. 자, 개조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개선이 맞겠죠? 개선. 북부를 개조를 해요? 도지사부터 개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임차 이전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이전이 될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파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본원이 이전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원 이전 이후에 신축 이전이라든가 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직원분들의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하는 복지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전을 하는 그 시군과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하셨을 때 조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에 대한 통신 내용을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내용을 제출받으려면 법원에 영장을 받고 제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지사와 술자리에서 한 내용이 언론사에 알려졌다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통신 기록을 스스로 받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법률적인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없네요. 개인한테 상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지의 여부를 보아 직원들한테 핸드폰을 조회해가지고 조회한 기록을 제출하라. 이게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통신에 대한 비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보장받아야 되는 엄중한 권리란 말이에요. 통신 기록을 자유롭게 내라. 상식적으로 그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도 됐고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면은 사후적인 처리도 합당하게 하셨어야죠. 지금 이 공공기관 산하에 보면 다 대외 협력팀들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 대외 이 지금 협력 보좌관 팀이 왜 있어야 되는지는 제가 뭐 무시를 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그대로 토대로 하면 왜 존재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인사를 한 명을 더 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도지사가 도정을 펼쳐가는데 도움이 돼서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건지는 제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우리 행정특보 계신 이 특보 자리도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중복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특보님들 뒷석에 2선에 앉아 계신 분들의 역할이 사실 특별한 게 없다. 좀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곧 있으면 예산을 다루겠지만 이런 절차에 대한 중복된 예산도 송곳처럼 찍어내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출퇴근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알려면 근태 현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회를 사는 소지가 있을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자리인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의 청렴 체감도를 봤어요. 실질적으로 23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청렴 체감도에도 외부하고 내부 체감도가 있는데 외부 체감도는 괜찮아요. 교육청은. 내부 체감도가 들어보니까 점수가 절반이에요. 인사 위반, 갑질행위, 특혜 제공, 부정 청탁, 부당 지시, 사익 추구라는 점에서 내부 체감도가 낮다는 건데 내부 체감도는 결국은 교직원분들 아니면 교육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자료 584페이지에 보면 23년 1월 달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면 한 1년 10개월인데 징계 처분을 받은 분이 무려 347명이에요. 아동학대, 준간간, 성희롱, 절도, 폭행, 강제추행, 공공장소, 공연 음란, 성매매, 도박, 음주운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적 학대 이틀에 한 명꼴로 징계 처분자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공직자로서는 더 책임감 있게 이런 모습을 좀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지금 지난 취임하신 이후 2년 반 동안 한 5억 3천만 원 정도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방객 등 기념품 접대 물품 비용으로 약 한 1억 2,500만 원, 비율로 하면 한 23.5% 정도 사용하셨고요. 그 23.5% 중에서 61.3%가 한 업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 특정 지급처에서 어떤 데 사용하셨냐면 기념품 및 접대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23년 2월 7일 날 196만 원 현금 결제하셨고 23년 2월 27일 날 딱 20일 뒤에 245만 원 현금 결제하셨습니다. 이어서 23년 5월 15일 날 또 265만 원 현금 결제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 결제건이 7건 있고 총 금액이 1,816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현금 사용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습니다. 1,8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는데 현금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네.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적절하다 않다 말씀 주십시오.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작년 6월 8일 날 이제 보도자를 배포하셨어요. 경기도 2023년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조직 문화 바꾼다. 여기 내용이 보면 갑질 사전 예방 교육 그리고 가해자 처벌 페널티 강화 하여튼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5대 전략 25개 과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갑질 신고 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최근에 생겼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갑질 업무 처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요, 갑질 신고 가해자 처리 결과예요. 최근 5년간 갑질 신고 처리 내역을 봤는데요. 처분 기간이 공무원은 평균 122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평균이 330일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시일이요 759일입니다. 제가 경기도를 믿고 신고를 했는데 759일 뒤에 결과가 나와요.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다니실 수 있겠냐고요. 화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갑질신고 지원센터 종합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즉시 만들어서 좀 배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자료랑 비서실에서 주관하거나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 목록 및 결과 보고서, 비서실의 주요 목표와 관련된 성과 지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밑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의 주요 목표와 관련된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다 여쭤본 이유는 경기도가 1,400만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과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이 1,400만에 대한 분들을 같이 모시고 일을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의 일을 관리하는 분들이 운영에 대한 지침 매뉴얼이 하나 따로 없다. 교육도 따로 없다. 연수 현황도 없다.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없다. 도대체 뭘 가지고 비서실에서 업무들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지금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게 도지사가 업무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는가 질의를 했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결재문서를 보면요, 첫 번째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두 번째 지체상금 및 완공기한은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행보증금은 2배로 증액하겠다, 국토부 조정안은 미반영하겠다, 이 4가지가 합의됐다고 명시를 해서 결재보고 올렸어요.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CJ는 그런 내용 합의한 적 없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 보고예요. 도지사한테 어떻게 보고가 됐길래 지금 이 보고 내용을 보면 CJ는 협의 안 했다 그러고 경기도는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누가 봐도 CJ가 동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도지사와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떠한 징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소통위원회 자체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기본이 재정 편성 원칙 지켜서 하셔야 되는 네. 거잖아요. 아까 평화누리도 제가 질의했었죠. 세일용 공모전 하나의 사업에 14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엄청 노력을 해요. 자립도 낮은 곳도 계속 보조금에 대한 균등 비율보다는 좀 차등으로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고요. 네. 지금 더 그런 것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공모한 명칭을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전반적인 공모 형태가 어느 정도 공모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허망함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업에 14억 3,923만 원이라는 공모전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질의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형 과학고 추진 관련돼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 문제의식, 국정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이 결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교육은 국가사무고 교육부 사무 아니겠습니까? 기초지자체가 교육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용이나 책임은 지지 않고 열매만 따먹는 것 같아요.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 지게 되고 이거는 정치하시는 거죠. 교육이 아니라 최소한 그게 공약집이라도 들어가 있었거나 아니면 인수위원회 시절에 정책과제로 들어가 있었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교육청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에 돈을 빌려볼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교육이 책임질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시민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시간과 공감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재정 상황 하에서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차하면 경기도랑 협의하셔야죠. 지자체가 할 게 아니라. 본 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실은 지금 경기도의 조직 규모나 인력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 굉장히 이슈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경기도 교육청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최측근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하고 좀 어떻게 우리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또는 내부로 어떻게 리더가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도정 질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 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행정을 이끌어줘야 된다. 이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가장 최측근에서 이거를 같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보좌기관이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 이 안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